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우쌤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학생은 공부가 가장 큰 일이겠지만 우리가 공부만 하면서 살지는 않죠? 저 같은 선생님에겐 수업이 가장 큰 일이 되겠네요. 학생들과 함께 교실에서 얘기 나누면서 함께 배운다는 것은 꽤나 즐거운 일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 공부하고 있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단원을 통해 더 많은 것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과 에너지 그 첫 시간으로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일과 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 주실 거죠?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개념은 일입니다. 일은 영어로 work 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앞에 이니셜을 따서 우리는 W라고 주로 부르게 됩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에서의 일의 의미를 알고 일의 양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의 의미, 두 번째, 일의 양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하는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어렵지 않게 하나씩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친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친구는 책상을 5m나 밀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무거운 상자를 1m나 들어 올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도 누가 더 일을 많이 했는지 이렇게 자랑하는 것 같죠? 누가 더 일을 많이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 힌트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친구는 지금 5m를 밀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1m를 들어 올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많이 이동시킨 왼쪽에 있는 친구가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 책상의 무게와 상자의 무게입니다. 어떤 게 더 무거울까요? 자,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단순히 지금 밀 때 책상의 무게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책상이 아무리 무겁다고 해도 바닥과의 마찰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힘이 들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누가 더 많은 힘이 들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만약에 힘의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얼마나 이동시켰는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이 두 가지 요인에 따라서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는지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경우에는 누가 더 일을 더 많이 했는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이 경우에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얘기했듯이 힘이 얼마만큼 들었는지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하여서 누가 더 일을 많이 했는가를 비교할 수 있게 되겠죠. 과학에서의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에서의 일은 물체에 힘이 작용해서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킬 때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도 일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일의 결과로 반드시 에너지가 발생해야 됩니다. 즉, 에너지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과학적으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에너지가 발생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아무리 많은 힘을 들였다고 해도 일한 게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힘을 주면은 반드시 그 결과 에너지가 발생해야 되는 겁니다. 이 힘에 따라 에너지가 얼마나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일을 얼마나 했는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반면에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에너지는 무엇인가 정의할 필요가 있겠죠.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일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를 통해서 일을 한다. 서로 같은 차원의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그래서 이 일의 단위는 결국 에너지의 단위와 같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의할까요? 과학에서의 일은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 이것을 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반드시 에너지가 얼마나 발생했는가를 따질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과서에 있는 해보기를 통해서 일의 양을 비교해보고 이 일의 양에 미치는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림 있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빈 상자와 물건이 가득 든 상자를 같은 높이만큼 들어올린 그림입니다. 가의 그림을 보시면요, 빈 상자를 들어올리고 있고요. 나의 경우는 안에 가득 찬 상자를 들고 있는 것이죠. 그림 다와 라를 봅시다. 그림 다와 라에서는 같은 무게의 수레가 있는데 이동시킨 거리가 다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질문입니다. 가와 나 중에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똑같은 높이만큼 들어올린다 라고 했었을 때 물체의 무게가 무거운 나 친구가 더 많은 일을 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다와 라를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다와 라의 경우 똑같은 무게의 수레입니다. 누가 더 많이 이동시키고 있나요? 예, 라가 더 많이 이동시키고 있죠. 그럼 누가 더 일을 많이 한 걸까요? 예, 맞습니다. 라가 더 많은 일을 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똑같은 이동거리가 있다 라고 했었을 때는 더 무거운 물체를 이동시킨 게 더 힘이 많이 들게 되니까 더 일을 많이 한 게 되겠고요. 그리고 똑같은 무게의 수레를 밀었다. 이런 경우 같은 힘이 든다 라고 했었을 때는 더 많이 이동시킨 경우가 더 많은 일을 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저희가 앞에서 이 일을 하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고 했었어요? 네, 에너지가 생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에너지를 통해서 누가 더 일을 많이 했는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가와 나입니다. 바닥에서 물체를 들어올리고 있죠. 바닥에서 물체를 들어올릴 때에는 위치 에너지라는 것이 생깁니다. 우리가 바닥에 있던 물체를 이렇게 들어올렸을 때 손을 놓게 되면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잖아요. 떨어지게 되는데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바닥에 닿을 때 충격이 더 크게 되죠. 그만큼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 때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자, 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자와 속이 가득한 상자 두 개 중에 떨어졌을 때 어떤 게 더 아플까요? 예, 당연히 나가 더 아프게 되겠죠. 이렇게 가보다 나의 발생한 에너지 양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한 것은 나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엔 다와 라입니다. 다와 라의 경우 지금 수레를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수레를 이동시켰을 때, 이렇게 이동시켰을 때 마찰이 있다 라고 얘기하게 된다면은 이동시키는 거리가 길수록 바닥에 발생하는 열 에너지가 더 커지게 되겠죠. 만약에 그러면은 마찰이 없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마찰이 없는데 물체를 이동시켜요.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죠. 힘을 주고 이동시킵니다. 쭉 밀다가 손을 놔요. 쭉 밀다가 손을 놔요. 더 오랫동안 힘을 준 경우는 라가 되겠죠. 즉 힘을 더 오래 받으니까 속력이 더 빨라진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물체가 운동할 때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지는 경우도 라가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 누가 더 일을 더 많이 했는가 비교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이 일을 더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더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와 나 중에 일을 더 많이 한 것은 어떤 거였습니까? 나가 되는 거죠. 나가 더 일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나가 더 일을 더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힘을 가한 힘이 더 크다. 나가 더 일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가한 힘이 더 크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다와 라 중에 더 일을 많이 한 경우, 자, 다와 라 중에 더 일을 많이 한 경우 힘은 똑같잖아요. 대신 이동시킨 거리가 더 긴 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라라고 했을 때 힘을 가한 거리가
긴 경우, 물체를 이동시킨 거리가 더 먼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이 한 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따져보라고 하죠. 두 가지였습니다. 뭐였어요? 강한 힘, 또 하나는 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이렇게 두 가지를 따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일일이 한글로 쓸 수도 있지만은 이걸 줄여서도 씁니다. 이니셜로. 일은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W라고 얘기했었고요. 힘은 F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보통 이제 S라고 쓰게 되죠. 물론 이제 책에 따라서 D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교과서 같은 경우는 보통 S라고 많이 쓰더라고요. 이 상호관계를 따지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일의 양은 힘이 클수록, 그리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클수록 커지게 된다 라고 얘기하게 되죠. 즉 일은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고요. 줄여서 W는 Fs다 라고 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힘의 단위는 뭐였어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동거리의 단위는 뭐였죠? 거리의 단위? 단위 어떻게 해서요? 단위를 자, 미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일의 단위는 뭐가 되냐면 뉴턴 미터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또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J라고 쓰고 읽을 때는 줄이라고 읽게 돼요. 줄도 여러분들 유추해 볼 수 있죠? 과학자의 이름 맞습니다. 줄이라고 하는 과학자의 이름인데요. 앞에 이니셜 J를 따서 우리는 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줄은 일의 단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의 단위이기도 할까요? 맞습니다. 일은 에너지랑 같은 차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의 단위도 줄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뭐가 있어요? 방금 얘기했었던 위치 에너지 이런 거 있고요.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 이런 것들, 전기 에너지, 자기 에너지 전부 다 에너지라고 붙일 수 있는 것들의 단위는 줄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 에너지는 뭐로 바뀔 수 있다고요? 네, 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네. 오늘은 좀 늦겠는걸. 일단 눈앞의 일부터 해치워볼까? 네, 알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할게요. 걱정 마세요. 엄마가 바쁘시니까 오늘은 착한 일을 좀 해볼까? 청소도 하고 세탁기도 돌려야지. 아들, 엄마 왔어. 자는구나. 집이 아주 깨끗하네. 우리 아들 덕에 일할 맛이 난다니까. 우리 생활에서는 일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합니다. 과학에서도 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과학에서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 힘이 물체에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물체의 한 일의 양은 어떻게 구할까요? 무게가 같은 수레를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고 가면 수레의 이동거리가 길수록 한 일의 양이 많아요. 또한 같은 거리를 움직이더라도 수레의 자동한 힘이 클수록 한 일의 양이 많죠. 즉, 물체의 한 일의 양은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일의 양은 이 둘의 곱으로 구할 수 있으며 일의 단위는 줄을 사용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배운 일은 이렇게 정의하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에 힘을 가합니다. 자, 힘을 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동시키는 거죠.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우리는 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했다라고 하는 것의 차원은 우리는 에너지의 발생을 통해 일했다, 안 했다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이 0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자,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죠. 힘을 가하고 있어요. 어디에 힘을 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벽에 힘을 가하고 있죠. 근데 벽이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나요? 안 움직입니다.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에너지가 생겼나요? 안 생겼나요? 안 생기고 있죠. 에너지가 생기지 않았으니까 우린 일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 썰매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작용한 힘이 0인 경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아, 지금 이 친구는 관성에 의해서 운동하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주지 않아도 이 친구 계속 지금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는 지금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애초에 처음부터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뭔가 힘을 줬기 때문에 이동한 거겠죠.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요. 이동하고 있는 이 친구만 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경우 일하고 있는가 이 친구는 아니라 이거죠. 물론 외부에서 힘을 줬고 힘을 줘서 이동시켰으니까 그 사람은 일한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지금 가만히 앉아서 썰매를 타고 가고 있는 사람은 일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봤을 땐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 친구 서 있는데 가방을 들고 있네요. 가방은 지금 들려면 어느 쪽으로 힘을 주고 있는 건가요? 네, 위로 힘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위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리가 있나요? 네,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없습니다. 즉 힘을 통해서 발생한 에너지가 없는 거죠. 힘은 어느 쪽으로 지금 주고 있어요? 위쪽으로 주고 있잖아요. 힘을 위쪽으로 줬으면 위로 이동해서 이 결과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잠재적인 에너지가 생겨야지 되는데 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 힘에 의해서 발생한 에너지는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정리되시나요? 일하면 뭐가 생겨야 된다고요? 에너지가 생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경우에는 전부 다 발생한 에너지가 없어요. 즉 발생한 에너지가 0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 일도 0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수레에 20N의 힘을 줘서 힘의 방향으로 5m만큼 이동시켰답니다. 한 일회양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수레가 있습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이 수레가 있는데 수레에 얼마의 힘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20N의 힘을 줘서 얼마만큼 이동시켰습니까? 5m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힘 20N 곱하기 이동하는 거리 5m 곱하면 얼마가 돼요? 100Nm가 되는데요. 우리 Nm라고 하는 단위는 줄여서 뭐라고 쓰기로 했어요? 100J이라고 얘기하기로 했죠. 학교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 중에 일이 0인 경우를 찾아서 두 가지만 써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가한 힘이 없거나 가한 힘이 0이 되거나 혹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없는 경우가 되겠죠. 두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체육 시간이 끝나고 교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잠겼어요. 문이 잠겨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문을 열려고 해요. 물론 힘은 쓰지만은 문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일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선생님께서 이렇게 노트북 가방 들고 가는데 도와주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자, 노트북 가방을 들고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노트북 가방은 위쪽으로 힘을 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동 방향은 힘의 방향과 수직이 되니까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없어서 일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 모두 과학적으로는 일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죠. 아무리 힘을 줘서 일을 했다고 해도 이런 경우에는 이 힘에 의해서 발생한 에너지가 0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일한 게 없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 형성평가 문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1의 단위로는 줄, 뉴턴이 있다 되어 있는데 뉴턴은 아니죠. 뉴턴은 뭐였어요? 힘의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X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는 경우 과학에서의 일이 아니다. 그렇죠. 일 아닙니다. 과학에서의 일은 힘을 가해야 됩니다. 힘을 가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나와야 돼요. 혹은 힘을 가해가지고 에너지가 발생해야 되는 거죠. 에너지가 발생했는지 아닌지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방을 메고 계단을 올라간 경우 가방이 일하지 않았다 되겠는데, 가방을 메고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은 위쪽으로 이동한 거리가 발생하게 되죠. 이 경우에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맞고요. 네 번째, 일의 양은 작용한 힘과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에 곱으로 구한다. 네, 맞죠. 힘과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입니다. 자, 맞고요. 자, 다섯 번째 문제. 1줄은 1N의 힘을 작용해서 물체를 1m 이동시켰을 때 한 일이다. 네, 맞죠. 자, 이렇게 7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림과 같이 무게가 100N인 물체를 들고 수평 방향으로 20m 걸어갔을 때 한 일의 양은 얼마인지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일은 물체에 힘을 가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계산하는 거였는데요. 여기서는 힘을 어느 쪽으로 주고 있어요? 지금 위쪽으로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동한 거리는 옆으로 가고 있죠. 즉 힘의 방향으로 이동된 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0줄이 된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 잘 기억하시고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무게가 80N인 책가방이 있답니다. 저 책가방이 있는데요. 자, 10m만큼 끌고 갈게요. 이렇게 끌고 간 다음에 얘를 들어서 1m 올리게 됩니다. 이때 한 일의 양이 230N이래요. 자, 가방에 작용한 마찰력은 얼마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 복잡하죠? 자, 문제 보시면은요, 가방에 작용한 마찰력을 지금 구하는 거죠.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과 닿아서 생기는 힘이었습니다. 이 마찰력과 반대돼서 힘을 주게 되는 건데요. 이 힘 F를 구하는 게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요, 지금 일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찰력에 대해 한 일입니다. 자, 마찰력에 대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닥에 대해서 한 일. 자, 마찰력에 대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하는 건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이 열 에너지가 얼마 발생하느냐?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력에 대해 한 일입니다. 자, 물체를 지금 들어 올리고 있어요. 들어 올리게 되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 뒤에 배우게 되는데 위치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 두 가지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합한 게 얼마라고요? 지금 230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물체가 80N이고요. 80N짜리를 1m 들어 올렸답니다. 80N짜리를 1m 들어 올렸으니까 여기서 발생한 에너지는 80줄이 되는 거죠. 자, 중력에 대해서 한 일 얼마라고요? 얘가 80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개 합한 게 얼마가 돼요? 지금 230줄이 되고 있죠. 자, 230줄은 첫 번째 마찰력에 대해서 한 일 x에 플러스 80만큼 더한 값이 되는 거죠. 즉 마찰력에 대해서 한 일 발생한 열 에너지는 얼마가 되냐면은 230 마이너스 80 얼마가 돼요? 이거 150줄이 되는 거죠. 즉 여기서 한 일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150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동한 거리 얼마예요? 지금 10이죠? 150줄인데 힘 F에다가 이동한 거리
10만큼 한 개 되는 거니까 마찰력의 크기는 결국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15N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는 좀 어려웠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천천히 풀어보면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과 에너지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일에 대한 정의, 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일 하면은 뭐가 생긴다고 했었습니까?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했었고요.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서로 상호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했다 라고 하면은 에너지가 생긴다. 에너지가 좀 뭘 하는데 일하는 거지 라고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천천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반드시 내용 스스로 정리해 보신 다음에 형성평가 문제들 다시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